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와 그 영화의 원작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리 포핀스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리 포핀스, 우산 타고 날아온 메리 포핀스하고 뒤죽박죽 공원의 메리 포핀스예요. 파멜라 랜튼 트레비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영국으로 와서 뭐 갖은 일을 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메리 포핀스란 책을 썼고 이걸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셨다고 하죠. 8권 정도의 메리 포핀스 관련 책을 쓰셨고 그리고 동물 보호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크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이거예요. 그 우산 타고 날아온 메리 포핀스인데요. 첫 번째 영화는 1964년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인데요. 지금 보면 약간 CG랑 이런 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화는 줄리 앤드류스가 나와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예, 줄리 앤드류스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상도 많이 받았지만 이걸로도 골든글러브, 미국,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모두 휩쓸어요. 원래 메리 포핀스 같은 경우는 오드리 헵번이 그때 한참 예쁘고 인기였잖아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메리 포핀스 모두 거절하고 있던 책이 바로 마이 페어 레이디예요. 그 버나드 쇼의 연극이었죠.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영화한 건데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것도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 오드리 헵번이 노래를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립싱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마이 페어 레이디로는 상을 받지 못했고요. 줄리 앤드류스는 메리 포핀즈로 상을 다 휩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영국의 뱅크스 신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는 마이클, 제인, 그리고 쌍둥이인 존과 바브라 4명의 남매가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우산 타고 메리 포핀스가 날라와서 내니 보모가 됩니다. 좀 무뚝뚝하고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법사예요. 막 그 약병을 꺼내는데 그 병에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꺼낼 때마다 내용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생강빵을 먹고 그 별을 밤하늘에 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메리 포핀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영화죠. 메리 포핀스 리턴즈. 그럼 2편인가 싶은데요. 뒤죽박죽 공원에 전혀 아닙니다. 이 책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 계몽사 세계 명작 문고에서 이 2권을 읽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좋아했던 책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린이날에 선물하셔서 같이 읽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64년작 줄리 앤드루스 책도 재밌고요. 그리고 리턴즈는 사실 메리 포핀즈와 등장인물만 이렇게 좀 따왔을 뿐이지 내용은 조금 달라요. 물론 뭐 사랑이나 마술이나 마법, 환상 이런 건 여전하고요. 마이클과 제인이 성인이 됐는데 제인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그 기존에 그 전에 엄마도 그랬던 것처럼 서프로젝트,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마이클 같은 경우는 아내가 죽고 에나벨, 조지, 존이라고 하는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그 감독이 롬 마샬이라고 해서요. 시카고라는 영화 아시죠? 그 시카고랑 게이샤의 추억 그리고 캐로비안의 해적을 했던 감독이세요. 그래서 롬 마샬이라는 분이 감독을 하셨고요. 64년작은 줄리 앤드루스였잖아요. 근데 리턴즈의 그 메리는 에밀리 블런트예요. 아마 에밀리 블런트 하고 아실 거예요. 전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시카리오라는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봤어요.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아직 2는 못 봤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인하게 나오시죠.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디즈니 만화 그리고 그 목욕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만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64년의 줄리 앤드루스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훨씬 이제 좀 퀄리티가 높아졌죠. 그래서 메리 포핀스는 둘 다 전체 관람이고요.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하면 책을 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먼저 읽고 봐도 되고요. 둘 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건 요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미스 페레그린 들어보셨죠? 네, 그 랜섬 릭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근데 영화가 12세 관람가더라고요. 저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이 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가분도 사진이 정말 어린이 책스럽지 않게 찍혔고요. 앞에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기이한 사진들.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진들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네. 근데 내용은 정말 환상적이고 또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차별 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옛날에는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나가요. 그러면 그 폭탄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제 기름이 반쯤 남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들고 돌아오면 혹시나 자폭할 수도 있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날면서 이렇게 적이 있나 없나 보다가 기름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적이 있던 없든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민간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관련이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부서졌다고 해요. 여기도 이제 폭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페레그린으로 나오시는 분이 정말 예쁘죠. 에바 그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007 카지노 로얄에 나오셨던 그 분이세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이제 제임스예요. 16살의 제임스인데요. 타임 루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다스리는 엠마. 그래서 항상 무쇠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리고 괴력 소녀 브로닌이 나오는데요. 이 브로닌이 보시면 어디서 봤는데 할 거예요. 바로 메리 포핀스 리턴즈에 그 마이클의 딸로 나오는 에나벨이라고 있어요. 걔가 픽시 데이비스라고 해가지고 괴력 소녀 브로닌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클레어란 소녀거든요. 이렇게 뒤통수에 입이 달린 소녀예요. 근데 이걸 보고 왜 재밌었냐면,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보면 입작은 신부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일은 잘하면서 밥은 적게 먹는 신부랑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가씨를 찾아서, 입은 요만하고요. 밥 숟가락도 요만하게 해서 밥도 막 한 톨씩 먹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자꾸 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간다고 하고 몰래 나가서 봤더니 갑자기 뒤에 머리를 확 뒤집으니까 뒤에 입이 이만한 게 나와서 막 밥을 한 가마씩 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참 씁쓸했던 게, 항상 옛날 이야기에 보면 소쩍다도 굶어 죽은 며느리죠. 그 다음 찬밥 먹기, 혹은 뭐 밥 적게 먹는 게 여자의 미덕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러고, 근데 그게 은연중에 남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막 찬밥은 엄마가 먹으려고 하고 남은 밥 아깝다고 막 먹으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하고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남은 밥 아까워서 혹은 찬밥이 있으면 새 밥은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남편 주고 나는 막 뜨거운 물 부어서 먹고,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게 어떤 보고 배운 게 무섭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밥에 찬밥 넣어서 섞어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걸로, 혹은 아주 적게 해서 찬밥이 웬만하면 남지 않는 걸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긴 그런데요. 이 영화를 쓰신 분, 책도 정말 재밌거든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나오는 귀괴한 사진들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거 영화를 찍으신 분이 팀 버튼 감독이세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제가 팀 버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분이 어린이용 영화를 정말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로얄드 달이라고 아시죠?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인데요. 이 중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는 팀 버튼이 하셨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워낙 유명한데요.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임스라는 소년이 부모를 잃어요. 부모랑 뉴욕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모한테 맡겨지는데 학대를 해요.
그러다가 마법사에게 약을 얻게 되고 거대한 그 복숭아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던 그 복숭아 먹는 벌레, 뭐 이런 곤충 이런 친구들 뭐 아저씨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막 큰 파도에 막 휩쓸려 가면서 뉴욕으로 가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재미있고 생각거리도 많이 주고요. 옛날 영화라도 내용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로얄드 달 영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그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마녀를 잡아라도 아마 영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버튼 감독의 또 하나의 그 재미있는 영화가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훨씬 재밌었거든요. 앨리스는 그 호주 출신의 미아 와시코브스카, 이름이 어렵죠. 이분이 맡았는데 제인 에어랑 마담 보바리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모자 장수로 조니 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하얀 여왕과 붉은 여왕이에요. 하얀 여왕은 앤 해서웨이가 맡았고요. 붉은 여왕은 헬레나 본햄 카터, 누군지 아시죠? 네, 해리포터에 나왔던 벨라트릭스죠. 근데 여기서 정말 깜찍하고 귀엽게 나옵니다. 혹자는 끔찍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여기에서 그 붉은 여왕한테 홀딱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 페레그린 나오다가 팀버튼 얘기가 나왔는데요. 팀버튼 감독의 영화들도 어린이날에 볼만한 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 로얄드 달 영화 너무 좋으니까 꼭 보시고요. 저희 집에 찰리 뭐 로얄드 달 시리즈가 다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다 나눠주고 책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그런데요. 마틸다 같은 경우는 데니 드비토라는 분이 감독을 하셨죠. 나레이션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너무 유명해서 뭐 마라 윌슨이 나오죠. 이것도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모의 방임이죠. 근데 이 마틸다가 초능력을 가지죠.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너무나도 착한 그 제니퍼 허니, 이름도 허니, 그 성이 허니죠. 제니퍼 허니라는 그 엠베스 데이비츠가 그 역을 했거든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메리 파커 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마틸다도 재밌고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도 재밌고요.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는 영화는 아마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로 나올 거예요. 헨리 셀릭 감독이고요. 이분이 코렐라인 감독이시기도 해요. 코렐라인도 재밌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특히 눈이 이렇게 단추가 될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분이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의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게 전체 관람가기도 하고 12세 관람가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플립입니다. 역주행 영화라고 하죠. 플립은 뒤집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그 연애와 관련해서 쓰이면 빠져버리다거든요. 이게 로브 라이너 감독이에요. 이분 아실 거예요 아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옛날 영화죠. 그 감독이세요. 여기에 이제 메들린 캐롤이라는 아이가 줄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캘런 맥오리피라는 그 브라이스 역할을 맡았는데 이 캘런이라는 애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대한 개츠비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좀 어렸던 시절에 역을 합니다. 근데 줄리가 브라이스를 보고 처음에 홀딱 반해요. 근데 브라이스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예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누구에게나 무지개 같은 사랑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비밀 같은 것도 밝혀지고 좀 행복하고 따뜻한 영화예요. 그냥 보면 너무 싱그럽다, 예쁘다. 그리고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옛날 미국이거든요. 그 자전거 타는 길, 커다란 나무, 그리고 그 비슷하게 지어진 그 미국의 집들, 그리고 소녀. 특히 줄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예요. 여기 있네요.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이게 미국에서 몇 주나 1위를 했었죠. 영화는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녕 헤이즐로 나왔어요. 12세 관람가고요. 이 제목은 섹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희곡에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잘못은 우리 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예가 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따왔는데 우리 별이 운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약간 변형해서 잘못은 우리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별에 있어 라고 하죠. 조시분 감독이고요. 쉐일린 우들리가 헤이즈를 맡았고요. 안셀 엘고트가 이제 남자 주인공 어거스트를 맡았는데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셀 엘고트가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주인공 역을 해요. 그리고 여주인공 헤이즐과 남주인공 어거스트는 다이버전트라고 해서 그 15세 관람가인데요. 이렇게 미래 사회를 다루는데 그렇게 인기는 없었거든요. 저는 1편은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애들입니다. 둘 다 시한부예요. 그래서 그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살아요. 네. 그 헤이즐과 어거스트. 근데 실제로 그 이런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그래서 이제 소원을 이제 빌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책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재미있고요. 그리고 풋풋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이야기고요. 책이 저는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책들이죠. 저희 집에 있기도 한데 뭐 빨간머리엔 같은 경우 빨간머리에는 저는 사실은 그 1979년에 일본에서 후지TV에서요 세계 명작 시리즈를 만들어요. 우리가 아마 익히 어릴 때부터 봐왔던 만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던가 이런 것들 거기에 빨강머리엔 있습니다. 타카타 그 미사오인가요? 감독 이름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분 감독인데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장면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빨간머리엔 보면 배경이나 정말 예뻐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디서 본 듯하거든요. 머리가 빨갛다 뿐이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여자 주인공 얼굴하고 특히 닮았어요. 특히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빨간 머리엔을 정말 좋아하고요.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몇 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에이미 베스 맥널티라고 해서 얘가 앤 셜리 커스버트 역으로 나오죠. 금발이라고 하던데요. 뭐 양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던데 저는 두 영화의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에는 저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캐나다 그 드라마는 볼 때마다 울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척박하고 아름답지만 황량한 그 풍경 속에서 고아 소녀가 그것도 빨간 머리를 하고 말 많은 고아 소녀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좀 이렇게 장면마다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키다리 그 아저씨라고 진 웹스터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요코타 카즈요시 감독의 그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걸 다 TV에서 만화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일본 문화 해금령이 떨어진 게 80년대 이후거든요. 근데 저희 건 줄 알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화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혀 외색이라고는 없고 영국의 기숙사 혹은 캐나다의 풍경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요코타 카즈요시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 제 나이 또래거나 좀 젊으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미미의 컴퓨터 여행이라고 TV에서 했었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아씨들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얼사 로넌의 그 보다 위노라 라이더가 정말 옛날이에요. 94년도에 그 작은 아씨들이 사실은 저는 더 좋았거든요. 위노라 라이더가 훨씬 밝고 아름답고 조에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옛날이니까 옛날 추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위노라 라이더가 절도 사건으로 훅 가거든요. 그냥 물건을 훔쳤는데 그냥 뭐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뭐 아픈 척 분장을 하고 온다거나 약이었다, 심신미약이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뭐 연기 연습이었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기묘한 이야기로 빵빵 터지고 계시죠. 그 다음 저희 애가 크리스마스쯤이었나 이렇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밤을 새서 해리포터를 본 기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 영화 채널에서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명절 시즌 되면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나 홀로 집에,
그 다음에 해리포터를 시리즈로 해주잖아요. 그때 저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봤었어요. 저 이거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던 해리포터입니다. 아마 30대, 20대 중후반 정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해리포터가 새로 나왔을 때 서점 앞에 줄을 서셨던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요겁니다. 짠.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퇴짜를 당했다 그러죠. 실제로 이 해리포터가 있기 전에 여자 마법사 소녀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마법 학교에서 마법을 배우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그러니까 영국엔 이미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은 기독교를 믿기 이전에 드루이교라고 해서 마법사를 원래 믿는 나라였어요. 멀린이라고 대마법사가 있죠. 그러니까 마법사 이야기와 관련된 신화도 굉장히 많고 동화책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한데 표절이 아닐까 비슷한데 그런데 해리포터는 성장하죠. 그죠? 그리고 갖은 문제들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괴물, 기이한 생명체들, 물론 신화 속에 거의 대부분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형상화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판타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걸 시리즈로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마법사의 도라고 그 비밀의 방이죠. 이걸 처음으로 찍으신 분이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분이세요. 이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님은 픽셀, 이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헬프, 퍼시 잭슨 시리즈, 박물관이 살아있다, 판타스틱 시리즈인데 이 중에서 헬프라는 영화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책은 너무 유명하고 영화도 재밌으니까 꼭 보셔야겠죠. 그 헬프가 이렇게 그 인종차별을 다루는 건데 전체 관람가예요. 이 영화 꼭 보시고요. 그리고 크리스 콜럼버스는 별표 하셔야 돼요. 이분 영화는 다 재밌거든요. 픽셀 말고 박물관에서 판타스틱 말고 그러니까 이분 그 만든 영화 중에서 바이센터니얼맨이랑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있어요. 너무 옛날 영화인데 로빈 윌리엄스 주연이에요. 따뜻하고 가족애가 넘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내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저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거든요.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은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 주만지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주만지 말고요. 크리스 반 알스버그라는 분이 그림책으로 먼저 내신 주만지란 영화 그 그림책이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로빈 윌리엄스가 나와요. 그 CG는 좀 표가 나요. 하지만 요번에 나온 주만지보다 최근에 그 넥스트 레벨 맞나요?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틴 던스트가 귀여운 꼬마애로 나왔거든요. 꼭 강추합니다. 저희 애랑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주만지를. 딴 데로 샜죠. 자, 마법사의 돌과 비밀의 방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님 영화고요. 그 다음에 아즈카반의 제수는 조금 다르죠. 이분이 이제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멕시코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래피티 감독이시고 그리고 007 판의 미로를 제작하신 분이세요. 판의 미로 너무 슬프고 끔찍하고 눈물 납니다. 그리고 괴물도 너무 무서웠고요. 그 애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잔 맞나요? 불의 잔인데 이것도 마이크 뉴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찍으신 분이거든요.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데요. 현대 화가들 있죠. 팝아트,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나 이런 화가들을 굉장히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줄리아 로버츠가 그 영화 예술사 관련한 교수님으로 나오시는데 이렇게 판에 박힌 건 아니지만 너무 옛날 그림 말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소개하고 그래서 모나리자 스마일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잔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불사조 기사단, 혼혈 왕자, 그 다음 죽음의 성물이죠. 성장 영화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커가는 모습이죠. 요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데이빈 예이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신비한 동물 사전도 계속하고 계시죠. 그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법사의 돌에서 동글동글 귀여웠던 애기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거뭇거뭇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아이가 고아소년으로서 천박 완전 그 천덕꾸러기죠. 천박이 아니라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또 다른 세상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죠.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을 찾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용감하게 무찌르면서 운명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잘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물론 역변해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변하지 않은 엠마 왓슨, 헤르미온네. 얘가 그 작은 아씨들에서 매그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론, 능글능글, 루퍼트 그린트. 저는 론이 참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친구 아닌가요? 마법을 하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뭐 덤블도어 교수님이나 아니면 스네이프. 마지막에 보고 스네이프를 가장 기억에 남아하고 슬퍼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도 오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끝나죠. 중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시간이 나시면 영화관 가기가 좀 힘드시면 아이들하고 요즘은 왜 그 다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뭐 많죠. 그런 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 찾아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사서 같이 읽고 하면 좀 즐거운 5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안녕.